안녕하세요.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뉴시스 경제부장 오종택입니다. 오늘은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이래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물가가 한 6% 안팎까지 오르는 적도 있고, 좀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물론 그 국민 실생활도 매우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고물가 흐름이 이제 올 초 들어서 3%대로 좀 낮아지고, 지난달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 2.0%를 찍었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아직 그 물가가 안정됐다고 체감하기에는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 추석 연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부 용윤신 기자 불러서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물가가 낮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낮아진 상황인가요? 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54로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는 주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서 전년 동월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3.4%, 9월에는 3.7%, 10월에는 3.8% 이런 식으로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지난 4월 이후부터 둔화하다가 이제 지난달에는 드디어 2.0%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 물가 수준은 전월에 비해 무려 0.6%포인트 떨어진 것인데요. 상승률 수준은 2021년 3월 1.9% 상승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6%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올해 초 3%,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는 2% 이렇게 찍게 된 건데,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크게 하락하게 된 배경은 좀 뭔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석유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류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많이 내린 것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이제 품목 성질별로 물가를 좀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때 보면 이제 석유류가 포함되어 있는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계산할 때는 품목별로 가중치에 따라서 기여도를 산출하는데요. 이제 8월 공업제품 물가는 0.47%포인트 기여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 상승에서 0.47%포인트만큼을 이제 기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석유류 물가 상승 자체도 0.1%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에 더해서 1년 전에 상승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름값은 많이 낮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보면은 한때 한 2,000원까지 육박했던 게 지금은 한 1,600원 안팎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장을 보거나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10,000원짜리 메뉴를 찾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은 한 식구 먹을 거리 봐도 한 10만 원이 훌쩍 넘기기도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나 무, 사과, 농산물 가격은 계속 높은 상황인데, 밥상 물가 지금 계속 높은 상황이라서 이게 좀 체감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그 통계청에서는 이제 밥상 물가와 관련이 있는 신선식품 지수를 따로 이제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선식품 지수가 지난달 3.2% 오르면서 전월 7.7%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선 과실 상승률이 지난달 9.6%로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부분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120.3%, 사과는 17.0% 등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000원 하던 배추가 지금은 한 6,000원, 7,000원 하는 거고, 3만 원을 내던 전기요금이 4, 5만 원 이렇게 막 올랐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제 저희 주머니 사정은 그만큼 이제 오르지 않아서 가게 살림이 계속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가장 이제 관심 가는 부분이 차례상 물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는 주요 성수품 가격 낮추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 좀 해주시죠. 네네. 그 20대 성수품이 이제 배추, 사과, 배, 양파 이렇게 이제 추석에 좀 많이 소비가 되는 것들을 이제 20대 성수품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정부에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수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21년 수준으로 물가를 잡는 것이 이제 목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면은
그때 당시 가격 수준에 맞춘다는 건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폭 오른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중론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통계 포털에 이제 공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추석 성수품 18개 품목 중 9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이상 올랐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8.26%였고요. 평균보다 많이 오른 품목도 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정부 할인 지원, 비축 물량 보급 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1년 수준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할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전통 시장에서는 뭐 상품권을 풀기도 하고 또 취약계층한테는 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을 해가지고 주머니 사정을 좀 가볍게 해주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뭐 장기간 이제 부진한 모습을 이어오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안정돼 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얼어붙은 시장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가 잡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물가는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내수가 좀 살아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내수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데요. 내수는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가 이제 전월과 비교해서 1.9%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 자체를 보면 이제 100.6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수가 극도로 쪼그라들었던 2020년 7월 98.9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만큼 당분간 2%대 물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가가 계속 장기간 고물가가 이어진 상황에서 씀씀이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내수가 위축된 상황인 건데 실제로는 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 여윳돈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계 여윳돈이 역대 최장기간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은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은 월 평균 100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천 원, 1.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 비용하고 세금 등 비용들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등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뺀 금액인데요.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습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 동향이 공표된 뒤 역대 최장기간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수 부진의 영향이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방향이 잡히고 있나요?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 역시 흑자액이 줄어든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022년 2분기 8만 6천 원에서 올해 1분기 12만 1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아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약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자 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인데요. 대통령실이 하는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만 제기되고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도 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는 그런 뭐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는 뭐 연내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가가 이제 2.0%를 찍은 만큼 이제 최근 이창용 총재도 물가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린 만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도 여전히 그리고 한은도 여전히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경제 상황인 것 같네요. 예. 뭐 치솟던 물가가 좀 많이 안정이 됐고,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수치상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이거 보면은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좀 금리도 좀 낮아지고 장바구니 물가도 빨리 안정세를 찾아서
뭐 가게 살림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 기자 오늘 수고했고요. 예, 이상으로 부먹뉴스 마치겠습니다.